예,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한 육군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일병이 머리에 의문의 총알을 맞고 숨졌습니다. 육군은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 그러니까 어딘가에 부딪힌 뒤에 튕겨나온 탄알, 그 도비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유족들은 이건 도비탄이 아니다. 그리고 도비탄이든 아니든 심각한 문제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숨진 일병의 외삼촌이세요. 현장 조사까지 하고 오신 분입니다. 윤기열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족들은 언제 사고 연락 받으셨어요? 사고 당일 저녁 6시 정도에 연락받았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병원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조카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26명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당시를 동료 병사들 중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행렬이 좀 길어가지고 예. 실제로 쓰러진 부분은 한 5-6명. 5-6명 정도. 예. 만나보셨어요? 예, 현장에서 현장 검사할 때 만나봤습니다.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그 당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실제로 이제 그 진지공사를 하고 내려왔을 때, 그 길을 이제 사격 시간 때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계병이 막아줘야 되는데, 예. 이 경계병조차를 만나보지를 못했다. 일부 병사들은 보기는 했다. 경계병을? 예,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실제로 사격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인솔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건너고 있었던 거죠. 인솔자가 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빵빵 소리가 저기서 나는데 아예 그걸 듣지도 못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음악을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진술로는. 크게 틀어놓고. 예. 그래서 그 길을 총성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28명 정도의 인원을 인솔을 해서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일부러 음악을 튼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들으려고 튼 겁니까? 들으려고 처음부터 듣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요. 그렇죠? 듣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 음악 소리가 크니까 사격장에 그 사격 소리, 탕탕 총 쏘는 소리는 다 묻혔다는 얘기군요. 그 인솔자 말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병사들은 총성을 들었다고 하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병이 막아줘야 되는 건데 경계병은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막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서로 인사하고 격리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가보니까 야산에 있는 사격장이었던 거예요. 예, 사단 영내에 있는. 영내에. 예. 그 사격장의 표적 뒤로 길이 있었던 셈이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로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총을 쏘는 그 사격대에서 우리 일병이 걸어가던 길까지 거리는 한 400m라는데 맞습니까? 예, 군에서 GPS로 잰 거리입니다. 예, 그 길에 서보셨을 텐데 길에서 사격장이 보이나요? 나무가 우거져서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보일 정도 400m니까. 예. 게다가 400m니까 일단 총소리는 확실하게 들렸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총이 K2 소총이었습니다. 그때 그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게 K2 소총이면 최대 사거리가 460m입니다. 네. 그럼 최대 사거리 내에서 군인들이 걸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이죠. 그 사격장이 이 부대 안에 있는 좀 연습용 좀 작은 규모 사격장인가요? 아니면 실거리 사격장인가요? 그 정도 되면. 제 군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실거리 사격장으로 그렇죠. 많은 대대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격장입니다. 예, 실거리 사격장은 사단 단위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대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하러 온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하루도 훈련이 쉬는 날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번에 사고가 처음 난 것뿐이지 늘상 사고 위험이 존재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적 바로 뒤로 길이 있었다는 건? 항상 그 위험이 내재를 하고 있었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좌우측에 경계병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근데 그 경계병 안전 교육이라든지 지휘 간의 마인드가 전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하기도 그런 상황이 아닌 너무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상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경계병은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아, 경계병은 뭐라고 합니까? 경계병 말에 의하면 예. 지휘관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도 지시받은 적이 없다. 아니,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그것조차도 받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올라왔을 때 어디에 서서 뭘 해야 되는지 혼동스러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뭘 해야 될지 몰랐다. 어디서 가지고. 그 일을 안 했단 소리네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뭘 어디 서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단 소리는 저 임무를 안 했단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진 거군요. 예. 아, 군 측에서는 처음에는 원인 불상의 총알이다. 도대체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도비탄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튕겨서 날아온 거기 때문에 좀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테고 이게 그 도비탄이 아니라면은 정말 사격장에서 직격으로 날아온 거고 그러면은 훨씬 더 평소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도비탄 맞습니까? 저희들 유족으로 봤을 생각에는 도비탄일지 아닐지 아직 확실치 않고 도비탄이 아니어도 실제 사격으로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 도비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육안으로 그 사격할 수 있는 장소가 보이니까요. 사수가요. 예, 예. 사람 눈으로 봐도 직선으로 총이 날라오면 맞게 생겨 있으니까. 사수가 보일 정도인데 이게 예. 도비탄 아니어도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다. 예. 저희 유가족들이 이 언론 매체에서 도비탄 쪽으로 얘기를 해서 예. 부검을 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검 결정하셨군요. 예. 그 총알 혹시 보셨어요? 총알은 현재 그 피해자 몸에 있는 걸로 엑스레이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엑스레이로만 확인하셨군요. 네네. 그 총알을 좀 정확히 보면 이게 도비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상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만약 도비탄이었을 경우에 그 탄두가 예. 총알이 원래의 형태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엑스레이상으로는 도비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생으로 볼 때는 어디 찌그러진 데 없이 멀쩡한 모양이군요. 예, 거의 그 탄두의 모양을 거의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꺼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저희 유족들은 도비탄이 아닌 실제 사격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말씀도 들었는데, 이 머리에 맞고서 바로 쓰러져서 이 즉사할 정도라면, 어디 한번 튕겨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기 쉽지 않다. 이거는 아닌가요? 실제로 어디에 부딪힐 만한 그런 딱딱한 물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게 더 없는 편입니다. 그 상황이요. 그곳이 주변이. 예, 나무만 몇 그루 있을 뿐. 예, 예. 예. 어디 튕겨서 와서 머리에 맞아 즉사할 정도의 그러려면 사실 꽤 큰 단단한 바위 같은 데 부딪혀야 되는 건데 건물이나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라면 그냥 박혔을 것이고 예. 흙이어도 그랬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탄이라고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유족들이 군하고 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느냐. 예, 예. 우리들이 어쩔 수 할 수 없는 사고사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사고사로 가려고. 예. 실제로 총을 쏴서 바로 머리에 이게 맞은 거라고 하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제 철원 총기 사고로 숨진 일병의 삼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22살이었어요, 조카가. 예, 그렇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무슨 일 했습니까?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고요. 실용음악과 그러면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닙니다. 그 무대 연출이 꿈이었고요. 무대 연출가. 네. 끼도 많았겠는데요, 그럼? 예. 워낙 싹싹하고 주위에 좀 잘해서요. 항상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혼자 외지에 와서 예. 공부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보통의 젊은 청년이었죠. 네. 싹싹하게 잘하고 끼도 많던 실용음악과 다니던 그 대학생 조카가 군대에 가서 무슨 전쟁통에 전사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뭐 삼촌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버티실까 참. 너무 할 말이 없고요. 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요. 예. 정말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예. 뭐라고들 하세요, 부모님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억울해 버리고요. 억울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전우가 전우를 쏴버린 격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휘관은 통제되지 않고 임무도 주지 않고 전우를 향해 총을 쏘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다녀간 게 언제랍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됐으면 뭐 그냥 눈에서 아른아른 하셨겠어요, 부모님이. 그렇죠. 그리고 또 추석 때 오겠다고, 수고없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또 얘기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26명 중에 저희가 다쳤지만은 26명이 모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을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윤기열 씨. 네. 예,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저희들 끝까지 지켜보고 청취자들께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져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철원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일병의 외삼촌입니다. 윤기열 씨였습니다.